나라를 위태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의 평민으로 태어난 순심이와 만드기가 살았답니다. 순심이네와 만드기네 부모님들은 서로 동네 벗으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순심이와 만드기는 동네 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하면 항상 순심이는 각시, 만드기는 신랑이 되어 놀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심이는 18살, 만드기는 19살이 되었습니다. 순심이와 만드기는 당연히 서로 혼인을 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던 그해 여름밤, 태풍과 함께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졌답니다. 순심이 아버지와 만드기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보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온다냐? 벼가 물에 잠길 것 같은디 걱정이요. 그나저나 올해 농사가 잘 되어야 헌디 우리 최대감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잖요. 내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슨 놈의 비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퍼붓네 퍼부. 우리가 잡담할 때가 아닌 것 같구먼. 어여 논에 가보자고. 그래요 답답해서 못 앉아 있겠구먼. 순심이 아버지와 만드기 아버지는 곡괭이를 들고 논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논으로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말고도 이 집, 저 집에서 손에 곡괭이를 들고 나오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논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번 농사는 끝났다며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순심이 아버지와 만드기 아버지는 저수지 뚝을 지나 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때 저수지 뚝이 터지고 순심이 아버지와 만드기 아버지는 급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날 동네에서는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슬픔도 가시기도 전에 최대감 댁에서 일을 하는 칠사나범이 찾아왔습니다. 최대감님이 순심이 아버지가 빌려간 50냥을 당장 갚지 않으면 순심이를 시바지로 보내라 하시네. 그리고 만드기는 최대감 댁에 가서 머슴살이로 빚을 갚아라 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다요? 시바지라니요? 순심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순심아 귀안 컸냐? 이리 고운 딸을 아까워서 어쩐다요? 순심이 어머니는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울기만 했답니다. 만드기가 순심의 손을 잡고 순심이 집에서 다급하게 나왔죠. 순심이는 차마 만드기를 보지는 못하고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칠사나범의 말을 듣고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순심아, 우리 도망가자. 만드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알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자. 순심아. 만드가 우리만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둘이 도망가면 다음은? 우리 어머니랑 동생 옹석이는 그리고 너의 어머니랑 삼순이는 어찌 되는데? 만드기는 머리를 쥐어잡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심이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어린 동생과 어머니한테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하여 순심이는 시바지로, 만드기는 머슴으로 최대감 댁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순심이는 만드기를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순심이는 만드기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거죠. 만드기는 모르겠지만 순심이한테는 만드기가 세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았죠. 최대감 아들 동석이는 혼인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바디 할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동석이는 어여쁘게 커가는 순심이를 보며 시바지로 어린 순심이가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헌데 때마침 순심이가 시바지로 왔으니 동석이는 순심이를 갖게 되어 더 할 나위 없이 좋았답니다. 허나 차마 부인 앞에서 좋아하는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밤이 되어 순심이가 있는 방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석이는 방문을 열어보니 호롱불을 등지고 앉아있는 순심이의 속적삼 사이로 살결이 비치는 모습이 동석이를 더 흥분되게 만들었던 거죠. 순심아, 너무 걱정 말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동생은 걱정 말거라.
내가 부족함 없이 쌀과 이것저것 보냈으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요. 동석이는 웃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심순이의 몸을 찬찬히 바라보았죠. 동석이가 생각한 것보다 순심의 몸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석이는 그동안 원했던 만큼 강한 사내가 되어 모든 힘을 쏟아 부었죠. 순심이는 마음 한구석에 만드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당 끝 자락 어두운 곳에서 사랑방을 노려보는 이가 있었으니 만드기였던 거죠. 힘없는 자신을 탓하며 순심이가 세상 모든 것이었던 만드기한테는 지옥의 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순심이한테도 아이 소식이 없었답니다. 이 정도 되면 여인이 문제가 아닌 동석이한테 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어느 날 동이 틀 무렵 영감 아무래도 동석이한테 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 정도 했으면 아기가 생길 만도 헌데 그럼 어찌 해야 하나? 부인 지금 달거리 하나? 영감 노망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방법이 나밖에 없다는 건데.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집안의 씨는 나 아니면 동석인데 동석이가 씨가 없으니 내가 나서야지. 그렇다고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는가? 젊었을 때 바람 피우고 다니던 영감탱이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 짓을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그렇다고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이 집안 씨인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었답니다. 안방마님은 속병으로 마음의 상처는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싫다고 해도 안 할 영감탱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동석이 대신 아비인 최대감이 순심이를 품게 되었답니다. 최대감도 사내인지라 순심이가 씨바지로 들어오는 날 순심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는 순심이를 취할 생각에 좋았던 거죠. 그때 안방 창문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몰래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답니다. 무슨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지 순심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힘없이 순심이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 날 안방마님은 아들 동석이를 불러 어제 아버지랑 얘기한 것을 아들한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동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순심이를 아버지한테 뺏기게 생겼으니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죠. 동석이는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어 주막에서 막걸리를 거하게 마셨답니다. 집에 들어온 동석이는 순심이 방에 들어가 순심이 양쪽 팔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 년이 아버지를 꼬신 게냐? 내가 씨가 없다고 하며 아버지 씨라도 받고 싶었더냐?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씨바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누가 말해도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말이더냐? 순심이는 겁에 질려 소리도 못 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드가? 나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지? 술에 취한 동석이는 순심이의 얼굴을 때렸고 순심이는 힘없이 방바닥으로 쓰러졌답니다. 이어서 동석이는 발로 순심이를 걷어찼으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멱살을 잡고 일으키면서 밀었죠. 순심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문갑 뾰족한 곳에 머리를 찍고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석이는 쓰러져 있는 순심이를 보고는 정신이 들었는지 순심이를 안고 말하였답니다. 순심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서 일어나 보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 먹고 미쳤나 보구나. 아무리 순심이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순심이의 몸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동석이는 순심이를 방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고는 뒤로 급히 물러나왔습니다. 동석이 눈에는 죽어있는 순심이가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죠. 아무도 모르게 죽은 순심이를 처리해야 한다고요. 동석이는 급하게 나가 큰 보쌈을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심이를 보쌈에 넣어 들쳐업고 뒷마당 담 넘어 깊은 산속으로 갔죠. 동석이는 급하게 걸으며 생각을 했답니다. 절벽에 던질까? 아니면 땅에 묻을까? 아니면 자결한 것처럼 적당한 장소에 던져 놓을까? 동석이한테는 많은 시간이 없었죠.
순심이 방에 있는 핏자국도 감쪽같이 처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동석이는 자결로 보이게 한다면 그 누구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답니다. 한편 동석이가 보쌈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줌 싸고 방으로 들어가는 영구가 보았답니다. 영구는 잠결이기도 했고 빨리 잘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다 만드기 팔을 밟았습니다. 만드기는 뒤척이면서 말했죠. 영구 이놈아. 밤에 조심히 누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아이고 내 팔이야. 미안요. 근데 동석도련님이 보쌈 들고 순심히 방에 들어가던디? 아이고 졸려라. 만드기는 눈을 번쩍 뜨고는 영구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동석도련님이 보쌈 들고 순심히 방에 들어갔다고. 그만 물어봐. 나 잘고요. 영구야. 그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알았지? 내가 미쳤냐? 잘못 말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디. 만드기는 후다닥 밖으로 나와 순심이 방으로 가보았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헌데 만드기 코에 피비린내가 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문 앞으로 가보니 동석이 씨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허나 항상 가지런하게 놓여있던 순심이 꽃신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죠. 만드기는 방문을 조심히 열고 달빛으로 방안을 보니 순심이는 없고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답니다. 만드기는 마루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을 달빛에 의지하여 쫓아가보니 담을 넘어 산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있는 힘을 다해 무조건 뛰었죠.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팔이 긁혀도 만드기는 아프지 않았답니다. 다만 순심이가 죽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만드기의 심장을 찢고 자꾸 밀고 들어와 심장이 아팠습니다. 만드기 눈에 저 멀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그리하여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석이는 보쌈에서 순심이를 꺼내 산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던져놓고 뒤돌아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동석이가 산을 내려간 걸 확인하고 순심이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갔답니다. 순심이 몸은 차가웠고 아무리 이곳저곳을 만졌지만 순심이의 몸에 작은 온기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죽은 순심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죠. 만드기는 순심이를 소중하게 안고는 산으로 내려와 잘 알고 있는 비구니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죽은 순심이를 모레 아침까지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만드기는 피가 묻은 손과 몸을 계곡물에 들어가 씻어내며 흐르는 눈물도 같이 씻어냈던 거죠. 그리고 차가운 계곡물에 온몸을 담그고 터질 것 같은 머리까지 넣고는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순심이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순심이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만드기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동이 트기 전에 방에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만드기는 순심이가 불행했던 흔적들을 모두 지워주고 싶었답니다. 순심이의 마음속에서도 그 불행들의 흔적이 지워질 수 있도록. 다음 날 만드기는 최대감과 동석이를 주시하며 보았죠. 아침에 본 동석이 모습은 무지 초조해 보였고 최대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최대감은 안방에서 아들을 죽일 듯이 호통을 쳤답니다. 어젯밤에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어두운 밤이 되어 머슴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고 만드기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니 순심이가 죽은 것을 모르는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야속하리만큼이요. 만드기는 안방 옆에 있는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가 아궁이를 보니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쌓여 있는 볏짚과 나무들로 불씨가 옮겨갈 수 있도록 몇 가닥의 볏짚을 불씨에 놓으니 금세 활활 타오르며 옮겨갔답니다. 불씨야. 순심이의 흔적과 불행을 다 태워 삼켜다오. 필요하다면 내 몸도 내어줄 테니. 그리고는 만드기는 방으로 들어와 누웠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 안은 점점 연기로 차오르고 숨쉬기 힘들었지만 만드기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영구가 콜록거리며 일어나 옆에 있는 만드기를 흔들어 깨웠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불이야, 불이야 외쳐주었습니다. 만드기는 쓰러질 듯 밖으로 나와 안방과 동석이 방을 보았죠. 불씨는 만드기의 소원을 들었는지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산아범이 말했답니다. 대감님하고 안방마님이 방에서 못 나오신 것 같네. 불 때문에 안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큰일일세. 동석도련님하고 작은 마님은 동석도련님과 작은 마님은 나오셨는데 의식이 없습니다요. 누가 동석도련님과 작은 마님을 의원 집에 모시고 가게나? 그리고 우리는 모를 거 보세. 칠산아범이 말했습니다. 머슴들은 동석이와 작은 마님을 업고 의원 집으로 갔답니다. 만드기는 동석이의 뒷모습을 보며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했지만 대감은 죽었으니 신은 확실하게 말렸다고 생각했죠. 만드기는 타오르는 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심아,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냐?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복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동석이 그놈아는 지가 한 짓이 있어 편히 못 살 것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요. 그러니 원통한 마음 다 헐을 털어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만드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하여 불씨는 저녁이 되어 꺼졌습니다. 노비들은 노비 문서도 다 타버린 지금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노비들은 칠산아범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쳤답니다. 칠산아범도 눈 감아 주었던 거죠. 남은 것은 머슴들과 칠산아범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최대감과 안방마님 시신의 흔적을 호롱불에 의지하며 찾았답니다. 그때 제 속에 무언가를 발견하였는데 불빛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탄나무를 들어 밑에 탄재를 손바닥으로 쓱 밀어보니 안방 아랫목 방바닥 밑에 금덩어리들이 가득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누가 볼세라 금덩어리가 보이지 않게 가리고는 순심이한테 갈 때 금도 챙길 생각이었답니다. 만드기는 늦은 시간 동안 호롱불로 의지하며 시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드가 그만하고 자거라.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 저도 조금만 더 하고 자겠습니다요. 먼저 들어가셔요. 난 먼저 들어갈란다. 만드기는 칠산아범이 들어가 불을 끄는 것을 지켜보고는 금을 챙겼죠. 그리고는 최대감과 안방마님의 흔적은 멍석 위에 올려놓고 천으로 가렸습니다. 만드기는 마지막 죽은 고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순심이 집에 금 3덩어리 그리고 만드기네 집에 금 3덩어리를 솥단지에 넣어 놓았답니다. 만드기는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니 순심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가 있는 곳으로 발을 재촉했죠. 비구니 사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밝은 뒤였습니다. 비구니는 만드기를 보고 말하였답니다.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만드기는 방에 순심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원통한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밀려와 순심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순심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디. 만드기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고개를 숙이고 울었답니다. 만드가? 왜 울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만드기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순심이가 살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꿈이라도 좋았답니다. 순심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순심이가 더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천천히 부드러운 작은 손이 만드기의 얼굴을 들어올려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가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은 좀 씻어야겠다. 애도 아니고 뭐가 그리 서러워 울고 있는 거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얼굴이 눈물, 콧물로 못생겨졌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죽은 순심이가 얘기하고 있어. 만약 꿈이라면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만드기는 자신의 품에 순심이를 소중하게 안았답니다. 헌데 온몸으로 전달되는 온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던 거죠. 그리하여 만드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는 순심의 얼굴, 어깨, 손을 만져보니 순심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드기는 순심이를 품에 꼭 안고는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순심이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요. 2번 다시 우리 순심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만드기는 자신의 품에서 살아 꼼지락거리는 순심이가 느껴져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순심아, 많이 아팠지? 우리 순심이. 만드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연히 모르지? 산에 올라가다 높은 데에서 굴러 떨어졌은께 이만한 게 다행이지. 난 순심이가 죽는 줄 알았구먼. 우리 만드기 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겠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먼. 그렇게 둘만의 대화를 하다 순심이는 잠이 들었답니다.
만드기는 순심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비구니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맥이 느껴져 혹시 몰라 침을 놓아보았지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요. 감사합니다요. 만드기는 울며 비구니한테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순심이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요. 아마도 순심이의 나쁜 기억들이 불씨가 되어 날아간 것 같습니다요. 만드기는 하늘을 보고 피식 웃고는 순심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순심이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만을 사랑해줬던 만드기와의 기억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만드기와 순심이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지지고 볶고 싸우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알콩달콩 살았답니다. 그리하여 2해가 지나 순심이는 아기를 갖게 되었죠. 순심이와 만드기는 이렇게 꼭 만나야 하는 인연이었나 봅니다. 부부는 서로의 삶에 영감과 힘을 심어주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존중하고 함께할 때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요? 벚꽃 야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